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은 설계장의 제일 마지막인 11장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 11장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주역 본경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설계장 뒤에 있는 것이 서계전과 작계전이 있는데, 서계전은 주역 본경을 들어가시면은 계속 나옵니다, 앞에. 서계전 차라리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안 해도 되고, 작계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은 되라 생각합니다. 계사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설계전이 중요한데, 이 설계전을 갖다가 이제 오늘 11장으로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1장은, 주역 선천팔계지. 선천팔계에 대한 거. 선천팔계의 뜻을 갖다가 지난번에 7, 8, 9, 10장까지가 선천팔계에 대한 다양한 비유법, 또 선천팔계가 갖고 있는 덕성, 성경, 이걸 쭉 설명하는데, 이번에 11장은 그 선천팔계의 다양한 비유법에 대한 최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8, 9, 10, 11까지 계속 선천팔계의 다양한 성정과 덕성 또는 비유법, 상징성,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주역 본경이 들어갔을 때 그 본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동식물들 또 인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각 괴마다의 상징으로 그냥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전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역 본경이 들어갔을 때, 쉽게 해서 손이 왜 목이냐, 이게 목, 나무 목자, 손은 나무로 하는 게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설계전의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전이 최종적으로 계사전이 철학적 개념을 정리했다면, 설계전은 주역이란 큰 틀을, 그러니까 본경, 상하편을 보는데 나오는 다양한 동식물 인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토대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생각을 갖고 11장 처음을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11장을 보면은 8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7절은 뭐냐면, 1절은 건, 2절은 곤, 그 다음 3은 진, 4는 손, 5는 감수, 6은 이화, 7은 간산, 태는 대택,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좀 더 설명하면 곤지가 되고, 건천이 되고, 소음풍이 되고, 감수가 되고, 간산이 되고, 진대가 되고, 이화가 되고, 태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된 이야기를 갖다가 차례대로. 근데 이 차례가 뭐냐면, 건곤, 정균의 건곤을 먼저 설명하고, 그러니까 내풍을 둘이 설명하고, 내풍 상박. 내풍은 서로 부딪혀 주문해가지고 변화가 나거든, 내풍이. 우리가 치고 바람이 불면서 그 두 개의 기운이 뒤섞이면서 변화가 형성되는 거고. 그 다음 수화, 물과 불이, 불상, 보통 석으로 하는데 역자로도 해석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이건 실할 역자입니다. 실할 역자. 그러니까 수화는 서로 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화가 서로 실하지 않고 끌어안고 뒹굴어야만이 모든 생명이 수화가 엉킨 데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실할 역자로 해야 됐다고 설명을 묻고, 석자는 소울석자입니다. 수화는 서로 부딪히는데 상대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소울석자는 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럼 산택. 산과 바다가 서로 기운을 통해야 되죠. 산은 육지를 전부 통틀어 산이 할 수 있고, 택은 바다를 통파하죠.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가 엉켜가지고 삼남만세에 살아가니까 그 기운을 주고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큰 틀을 갖고 하는데, 오늘은 건이 갖고 있는 상징성의 다양한 이야기를 뽑아내는 거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역이란
본경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언어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 보겠습니다. 일단 건은 위, 천, 건은 하늘이 돼요. 이건 당연하니까 천지를 상기하니까 건고는 천이고, 그 다음에 위자는 애 둘을 한자, 위화는 애 둘을 한자, 고리 한자인데 이 화는 고리처럼 뭔가 이렇게 애 두르고 있는 게 속이 비어가지고, 그러니까 거이란 것은 삼라만상을 밖에서 이렇게 애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기운이. 환자의 이유는 이 둘구스름하게 건의 기운이 우주 삼라만상을 둥구스름이 감싸고 있는 기운인 거예요. 그래 그 속에 있는 것이 치니까. 그래서 환이 됩니다. 애 둘을 환, 둥 감싸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위군, 임금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위부, 아버지가 되고, 위옥, 옥이 옛날에 옥이 단단하고 그 다음에 옥이 굉장히 맑고 그런 건데 옥이 돼. 옥을 또 상징하고. 그 다음에 금은 단단한 거죠. 단단한 거고. 그 다음에 위환, 위빙인데 건이 찬 것이 되고 빙이 된다. 이거는 좀 봐야죠. 이게 후천팔계도에 가면 이렇게 되는데, 후천팔계도에는 건이 여기 있어요. 그렇잖아요? 감이 여기 있고, 이게 이 권이 여기 있는데, 그럼 여기 이것이 뭐냐면 이게 겨울이니까 동이니까 이거는 이제 추가 되고, 그러니까 이 건의 기운은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 입죠. 입동쯤 되겠죠, 입동. 그러니까 이때 기운은 바로 추울 한자 하는. 그리고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고 위 띄우고 대적, 크게 불다. 여기에 대한 뭐 해석은 참 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크게 붉은색이다. 아주 큰 적색이다. 소적도 나오는데 실은. 그 다음 위 양마라. 앞으로 말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와. 말에 대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이 요즘은 말하면 차예요. 차. 자동차. 그렇듯이 자동차가 지금 현재 조그마한 소형 자동차부터 시작이가 엄청나게 좋은 자동차 많잖아요. 그 자동차가 굉장히 많듯이 그 당시에는 말이 이동수단 최고였기 때문에 다양한 말의 형태를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는 보면 양마, 위 띄우고 양마, 위 띄우고 노마, 위 띄우고 청마, 위 띄우고 박마. 여기마다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거든요. 양마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질양, 착할양 뭐 이런 뜻이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고, 그 다음에 위노마, 늙을 노자. 늙은 말은 뭐냐면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말이라는 겁니다. 말이 늙었다면, 말은 사람하고 교감이 잘 된다 그러잖아. 그 사람들이 애들이 이렇게 지체, 좀 표현이지 않지만 지체아들 같은 경우는 말을 태우고 말을 같이 놓으면 서로 교감이 잘 때가 치명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과 교감이 잘 된다는 겁니다. 뭐 성 많은 사람도 다 그런 얘기 하던데 실은. 그러니까 이게 늙은 말은 굉장히 연륜에 의한 지혜가 많은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위청만데 수척한 말인데, 수척한 말이 왜 그런 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이 좀 숫자, 그러니까 그래 수척한 말은 실은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건 노양이니까, 늙은 노자니까 굉장히 이제 다 죽음이 임박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노양에 해당되는 입장을 갖고 온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노양 변하는 때니까. 그 다음 위 띄우고 목가인데, 목가는 나무 열매인데, 나무 열매는 오늘날 우리 과일들이 전부 다 나무 열매들이, 그 열매는 씨앗을 뿌리가 다시 또 새롭게 이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무한한 생명을 이어가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나무 열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무는 열매를 심어 열매가 열매를 맺으니까 계속 그런 의미에서 해당되는 거죠. 그 추자의 본이 보면 순 띄우고 국화연 차하에 국화란 책에 보면은 국화란 거 역주에 보면 후한 때 학자인 구상이라는 사람이 쓴 국화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차 아래 이 목과 다음에 위 목과 다음에 유 띄우고 위용, 위직, 위이, 위언이 있었다 이거죠. 용이 된다 하고 또 고든 거, 건께는 고든 거 딱 바로 고든 기운이 있고 위자는 상이 있잖아요. 상이. 사람 위에 상이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말이 된다는 것이 있었어. 그 말한 거죠. 건께 속에는. 이게 건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건께. 다음에 이제 건께가 대비된 공께죠. 공께. 공께. 공께는 위지 땅이 되고 위모 어머니가 되죠. 거는 양에 밀어붙이는데 밀어붙이는 빛과 같은 건데 고는 그 기운을 순이 받아가지고 창조해낸 거죠. 땅이 하늘 기운을 받아가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듯이 창조해내니까 고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고는 어머니 되고 그 다음에 위포 배포죠. 삼배포 배포인데 이 포자라는 말은 뭐냐면 배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감싸잖아요. 이렇게 배를 만들어가는 옷도 만들고 물건도 감싸니까 바로 곤이 갖고 있는 기운은 감싸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배포자가 된다는 거죠. 물건을 감싸할 수 있는 거니까 기운이. 그 다음 위부 이 부자는 가마솥 부자거든. 가마솥 가마솥이니까 또 큰 솥인데 모든 물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곤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 삼라만상 키워내지 솥 속에서는 새로운 음식을 창조해내니까 바로 가마솥이 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 띄우고 인색이라. 인색인데 인색하다는 아끼는 거죠. 아낄 인자 아낄 색자니까 굉장히 사람 아끼는 거죠. 저 사람 인색하다는 말을 쓰는데 우리 삶에서도 그 인색하다는 것을 뭘 잘 안 내놓고 아끼는 거죠. 아끼는 거. 그래서 이게 모성의 기운, 특히 가정을 이끌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든 삶을 아끼는데 곤의 기운이라는 것은 함부로 허풀어 내지 않고 변해가는 현상을 그대로 아껴가지고 작은 힘이라 있으면 삼라만상을 길러내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인색은. 아무리 가물어도 자라는 생명이 있고 아무리 홍수가 나도 자라는 생명이 있듯이 또 집안에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현명한 어머니는 그 자식을 훌륭히 키워내거든요. 그래 바로 인색의 기운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 다음 위균, 균은 균등할 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균은 땅의 기운은 사람은 친소 이해가 더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뭐 애정을 많이 주기도 적기도 하는 건데 땅은 똑같이 만물을 길러낸다는 거예요. 균등한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기운은. 그 다음에 위자 띄우고 모우 이렇게 띄우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위 띄우고 자모 띄우고 우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위자 모우는 자식이 있는 어미소가 되고 이 말을 한 거죠. 위자 띄우고 뭐 자식이 있는 어미소는 그 어미소가 시골 사람들 하는데 소라는 것은 송아지가 없으면 엄청 울어요. 그 시골 봤는지 모르지만 밤에 특히 그 밤에 들일 갔다가 와서 로드 송아지가 없어지면은 어미소가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굉장히 울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그 자식이 있는 어미소처럼 이렇게 애정이 많은 소다 이렇게 알고 또 위자모우는 새끼소와 어미소의 관계와 같다 해가지고 위 띄우고 자목을 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석은 위자 띄우고 목으로 많이 하죠. 해석은 두 가지 다 있다는 겁니다. 새끼소와 어미소의 관계에서 사랑을 말하기나 새끼가 있는 어미소를 말하기나 그런 관계예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위 띄우고 대여 여는 수레였잖아. 수레였잖아. 역시 수레도 많은 걸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곤의 기운이다. 곤은 모든 것을 다 받아 실을 수 있으니 곤의 기운이고. 위문. 이 문자는 문이 문자입니다. 문이 문자. 문이. 그러니까 땅에는 다양한 무늬가 많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그 자연의 다양한 모습이 된다는 거, 무늬나. 다양한 자연의 무늬가 된다, 이 말하는 거죠. 무늬 문자. 모는. 그러니까 그걸 모의 기운 다 포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늘 깔려 있는 거지, 이거 보면. 모라는 것은. 그 다음에 위중. 많은 사람이 된다. 다양한 걸 전부 끌어내니까 많은 무리가 돼요. 무리를 다 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보인 거예요. 그 다음 위병. 이 병의 문제는 자루병자거든요. 자루병자. 자루가 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것도 애매해요. 항상 곤의 기운을 잡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만물은 전부 다 곤을 잡고 있는 건지, 하여간 이 자루라는 것은 어떤 도구의 핵심이거든요. 삽자루, 괭이자루, 호미자루. 자루는 핵심인데 모든 작용의 핵심이 된다는 게 자루. 자루는 그런 위치에 된다는 거죠. 그럼 기어 띄우고 지하의 위흙이라. 또 그 땅에 대해서는 흑색이 돼. 흑색도 모든 색을 다 받아들이면 흑색이 되거든요. 그것도 포용 원리가 가는 거죠. 모든 다 받아들이면 흑색. 그러니까 이 땅이란 것은 받아들인다, 이게. 이 받아들이는 힘이 이게. 이 사이에. 그거는 뻗쳐나가는 힘이에요, 양쪽으로. 이렇게. 쫙 뻗쳐나가는 힘이고, 그거는 이 받아들이는 힘이죠. 이 받아들이는 데에서 새로운 생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딱 두 가지 기운이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런 6가지 변화했지만, 근본은 뻗쳐나가는 기운과 그 뻗쳐나가는 기운을 다시 받아들여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이 두 개의 기운, 이 근본이죠. 그 아래 보리에 보면 순 띄우고 국화연, 유 띄우고 위빈, 위미, 위방, 위낭, 낭자는 주머니 낭자죠. 위상, 상은 치마상자고, 위황, 위백, 이것도 비단백자고, 위장, 장은 음료수 장자, 뭐 초장자, 장장자인데요. 그러니까 순국화에 보면은 이 빈자는 앙컷 빈자는 앙컷도 되고, 또 미는 혼미할 밑자 아니까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혼미한 상태 되고, 위방, 네몬 안드한 거죠. 음의 기운 네온 반탄 거 딱 정해진 거 방이 되고, 위낭, 주머니 낭자, 주머니처럼 모두 집어넣는 거지. 또 이거 수렴의 의미겠죠. 주머니 낭자가 되고, 위상, 상자는 치마상자면 아래 치마상자가 되고, 그 다음 황색이 되고, 천지현황 그럴 때 황이잖아. 황색이 되고, 위백, 비단이 되고, 역시 비단도 이렇게 감싼다는 의미가 있겠죠. 포처럼 이렇게 감싸는 거 있죠. 이렇게요. 그 다음 위장, 이것도 좀 숙성되는 건데, 된장, 초장, 음료수장, 이거 지금 옛날에 이게 숙성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잠깐 볼게요. 제일 뒤에, 613쪽에 제일 마지막 장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제일 끝에 보면, 투자의 본이 보면, 차 띄우고 장은, 이 11장은 광 띄우고 팔괴지 띄우고 상이나, 팔괴의 상을 갖다 굉장히 넓혀서 이야기했으나, 기 띄우고 간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팔괴가 설명한 다양한 예들의 이야기 그 속에는 다 띄우고 불가 띄우고 효자요. 효자는 깨달을 알효자지가 대다수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야. 깨달을 수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주자 당시에도 여기에 나온 이야기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어떤 비유에서 하는지를. 그러니까 굳이 띄우고 어경에도 여기 중요하죠. 경은 뭐냐면 주역의 본경이에요. 본경. 상하 본경인데,
그 역경의 상하 본경에 구해 보더라도 역불 띄우고 진압이라 또한 모두 합하지 않아.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 11장의 다양한 이야기는 주자 당시에 연구를 해보니까 주역 본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합한 것도 없는데 들어와 있는데 왜 들어가는 이야기야. 그래서 주자가 마지막에 이거 쓴 이유는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이거 이런 뜻이 아닐까 하면서 사고를 좀 해보라는 그런 친절한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주자 이야기는. 이 주자의 친절함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다시 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세 번째, 진깨지, 진깨. 진깨는 양요 하나가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이렇게. 음멸이 올라가는 거죠. 변화이죠. 그래서 양요 하나가 음요를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운 때문에 진깨는 봄의 기운이 강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봄이 바로 양기가 탁 올라오니까. 그래 이런 진의 기운은 어떻게 했냐면 위례, 우레대 땅을 빚고 솟아오르는 우레 우르릉 크면 솟아오르는 게 우레가 되고 위용, 용은 물에서 잠겨가지고 이무근에 있다가 때가 되면 용이 돼서 산을 올라가니까 이런 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상. 양이 아래에 딱 올라가는 상이라는 거죠. 건으로 표현하는 거지 바로 건으로. 위 띄우고 현황이라. 이 현황인데 이 현황은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이거든. 하늘과 땅. 천지 현황이라면 이렇게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해서 우울에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두 개의 기운이 땅에서 나오긴 하지만도 천지 현황의 현자는 하늘의 기운을 말하고 황자는 땅의 기운을 말하거든. 현황의 기운을 대고 그 두 개가 합했을 때 번개가 우르릉 크면 그냥 천둥이 치는 거죠. 그 다음 위 띄우고 대도 또한 큰 길이 돼 소로가 아니고 위부 꽃부자입니다. 꽃부자 위부 부를 꽃부자인데 이건 뭐냐면 봄의 기운이니까 이 진이 봄의 기운이니까 봄이 되면 꽃이 확 돋아오르니까 이 진은 마음으로 화사하게 피게 해준다는 거예요. 꽃처럼 진의 기운은. 그러니까 진이 괴상이 있다면 그건 뭔가 새로운 기운을 확 펼쳐주는 그런 기운이 있다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위대도 큰 길, 소로가 큰 길. 그러니까 이게 양의 기운이 새로 변했을 때는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기나 장사를 했을 때도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기운이 밀고 나갔을 때는. 어떤 시련 속에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럴 때는 그냥 당당하게 세상에 딱 알리고 시작이 좋다는 게 대로처럼. 큰 길이가 다 보잖아요, 누구나가. 위 장자. 장자는 요 아래, 일량이 아래 있는 게 장자거든요. 장자. 위 띄우고 결조. 이 결단하는 결자고 조자는 조급할 조자거든요. 근데 양기가 너무 생기니까 이거는 결단을 했을 때 조급할 때 있다는 거예요. 조급할. 이때는 이제 참고를 해야죠. 앞으로 이제 주역의 본경을 볼 때도 이 진기가 있을 때 처신을 지금 현재 어떤 일이 갑작스레 변화했을 때는 조급하게 결정했을 때는 하여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위 띄우고 창랑 띄우고 죽이라. 창자는 풀을 창자에도 낭자는 어릴 대낭인데 이것도 혹시 봄에 대나무 순이 돋아가지고 창랑한 대나무 쫙 돋아오는 거죠. 봄에 대나무의 새 순이 돋아가 쫙 졸란 그 모습이라는 거죠. 풀을 창 어릴랑 봄에 대나무 새 순이 막 자라는 그런 기분이라는 거죠. 이 순자가 대나무 순자도 이게 원래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 이 대나무 순 열흘만 지나면 확 자란다. 열흘 대나무 순 자랄 때 열흘만 지나면 확 바뀐다네. 그래서 이 대나무 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 띄우고 환위 갈대환 갈대위 이건 왜 또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 갈대란 가을의 물건인데 그 어떤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갈대가 작은 바람에도 막 흔들리니까 마치 그 우레가
우레가 막 흔들린 듯한 그런 느낌이 와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이 지인께는 갈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기어 마야연 또 그 말에 대해서인데 기어 띄우고 마야연 위 띄우고 선명 위 띄우고 주족 위 띄우고 작족 위 띄우고 적상 하나 둘 셋 네 개를 상징해요. 말의 네 가지 형태. 아까 했지만 또 역시 똑같이 옛날에는 말이라는 것 차처럼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차와 같은 자기 때문에 다양한 말을 갖다 적어낸 거죠. 말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고 실제로 말마 변에 들어가면 굉장히 글자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말에 대해서는 위, 선명 아주 잘 우는 거죠. 울기를 아주 잘하는 거죠. 소리가 우렁차 좋다는 거 마치 우리가 치듯이. 그 다음에 위 띄우고 주적인데 주자가 찾아보면 왼쪽 뒷발 흰말 쪽에 왼쪽에 뒷발이 왼쪽에 말의 왼쪽 뒷발이 이렇게 하얀 무늬가 있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왼쪽 뒷발 한지 이게 왼쪽이란 게 뭐냐면 이게 진의 자리 왼쪽 이게 이 좌니까 이 우가 되고 그러니까 이 진이 왼쪽이 왼쪽 진이 왼쪽이 왼쪽 그리고 왼쪽에 발의 무늬가 흰 발이다. 그 다음 위 띄우고 작족은 잘 딸린대요. 그러니까 번개처럼 잘 딸리나 봐요. 작족이라는 게 번개처럼 쫙 달리는 그 힘이 있는 작족의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적상인데 이마상이다. 적자는 밝을 적자 밑에는 이마가 하얗게 확 그 밝은 그런 말이에요. 이마에 하얀 무늬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전부 힘이 있는 그 말의 느낌이 드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말의 네 가지였고 그 다음에 기어 띄우고 가자예 이거는 식물과 농사 같자인데 그 농사에 대해서는 농사의 이 지인께를 농사에 비해 보면 어떤 거냐면 위 띄우고 반생이라 아까 얘기했지만도 건기 씨앗이 있으면 씨앗을 땅에다 이렇게 심으면은 이 지인께에서는 씨앗이 다시 생명으로 돋아나는 현상이 반생이에요. 지인께가 지난번에 그 이 후천 8개에서 간께에서 여기 후천 8개 간께인데 이게 간께 생명씨앗 지인께는 여기 되거든. 그러니까 반생은 이 씨앗에서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형상이 있겠네. 이 지인께는 위 띄우고 반생이 된다는 거야. 반생. 기구 띄우고 위격이라. 또 그것을 구자는 구구할 구 마칠 구니까 요 지인께 이치를 구구를 딱 해보면은 결국 뭐냐면 이 건과 통한다는 관계. 건기가 밀어붙이는 힘이라 지인께는 이게 통한다는 게. 가만히 지인께를 이치를 생각해 보면 이 자라 올라가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자라 올라가죠. 하나, 둘, 셋가 마저 건이 되거든요. 지인의 양료가 둘, 셋 올라가면 건이 되니까 이렇게 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 띄우고 번선이야. 번자는 마늘 번자고 선자는 고울 선자니까 이거는 아주 많고 고운 모습이 된다니까 봄의 기운이지 이것도. 봄이 되면 삼라만상이 쫙 자라올라서 많고 아주 고운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인의 기운이죠. 그 지인은 바로 이쪽이니까. 선천팔계는 이 자리고 후천팔계는 올라가서 여기 되거든요. 신께가. 이 후천팔계는 여기 돼요. 완전히 봄이 되죠. 그래서 본의에 보면 순 띄우고 구과연 위 띄우고 위옥 위곡 위고라 순 구가에 보면 옥도 되고 아까 건기가 통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곡은 고니곡 관역곡자입니다. 이때는 고니곡 해서 고니곡. 그 다음 북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마천 사기에 보면 홍곡, 고비, 불집, 오지라는 게 있는데 들어봤었겠죠. 그런데 이 곤이란 것은 그 계절에 기러기처럼 계절 옮기는데 하늘을 아주 높이 날아가지고 기러기홍 기러국자니까 그 이 곤이란 이 새는 하늘을 높이 날면서 불집 오지라 더러운 땅에는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인을 시야 큰 사람. 그러니까 좀 비하라지만도 의식이 높은 사람은 더러운 곳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사마천 사기에서 진승 이야기죠. 진승 이야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진승이 일개 농부가 사마천 사기에 보면 진나라 진시황 때 저 만리장성 샀다가 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말하면. 농부들, 일꾼들이 쿠데타를 했을 때 그 쿠데타가 결국은 진나라가 시작이 돼가지고 유방이 한나라 세우는 데까지 이어지는 그 난설이 출발점이 되는데, 그래서 사마처럼 그 진승을 갖다가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그런 식으로 사마천을 쓰는데 진승이 이야기한 것처럼 쓰는데 그 진승의 이야기가 뭐냐면 홍곡, 고비, 부지보지를 해가지고 기러기, 네 가지. 사람 뜻이 높은 사람은 더러운 땅에서 내려앉지 않는다. 그냥. 거기 대비되는 게 뭐냐면 탄주지어 불유지라는 건데. 탄주지어 불몰유자. 이 말도 좋아요. 탄주, 배를 삼킬 만한 큰 고기는 조그마한 지류에는 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정말 대인에 대한 이야기야. 아까 하나는 기러기로 상해서 하늘을 상계해서 나오고, 요거는 물을 상계해서 탄주, 삼킬탄자, 배를 삼킬 만한 고기는 조그마한 지류에 놀지 않는다, 이 말하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이 대인의 경제, 저런 거는 서예로 쓰면 좋죠. 이루 선생. 서예로 아주 좋은 그림이에요. 양쪽에 대련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대인의 풍부를 말하죠. 그러니까 대인과 소인이 나눠진 게 아니에요, 실은. 나눠질 수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각자 공부를 해가지고 의식이 높아지면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처럼 의식이 높아지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져가지고 쫀쫀하고 답답한 거 사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오는 걸 보면 쫀쫀한 거 사오는 저번 오늘날 보세요. 지금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고 전보다 그 매달려 사오는 그 모습들 한번 보세요. 그걸 의식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가 편하지 뭐. 자기가 편하죠. 여유롭고 편하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여간 이 홍자, 그래서 고니곡자, 홍곡, 고비, 부지보지라. 또 북이 된다. 이렇게 했죠. 4번 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지음과 대께 되는 자. 이 손에 대는 거죠. 이 바람이죠. 이거는 반대예요. 요거는 음요 하나가 아래에 있는 거죠. 음요. 그러니까 하늘의 양요 두 개의 균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바람이 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형태예요. 바람이. 하늘의 기운이 음으로서 세상 속 스며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입이라고 하죠, 입. 자, 손은 위, 목, 나무가 돼요. 그래서 지역 봉정에 가면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바로 이 손괴 이미지 이어서 갖고 왔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지난번에 계산을 할 때도 손괴를 왜 나무로 했는지가 나올 겁니다, 아마. 벗었을 겁니다, 참. 그런 거죠, 손은. 위 풍이 되고, 역시 하늘 기운이 내려오는 풍이 되고, 위 장녀, 위 띄우고 장녀, 장녀는 음결 제일 아래에 있는 거죠. 여기 장녀. 위 띄우고 승지, 승은 녹근 승자, 먹줄 승자거든요. 그러니까 곱게 먹줄을 하니까 뭔가 바람처럼 소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순간순간마다 탁탁 결정을 해준 거예요. 기운이 기타가서 승모. 그러니까 나무가 흰 나무도 탁 하면 치면 딱 꽂듯이 봄바람이 되면 봄이 되고 가을바람이 바람이 되듯이 뭔가 확정적으로 바꿔주는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승목이라는 것은. 승직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위공, 공은 장인이죠. 공인이죠, 공인. 이것도 역시 물건을 바꾸는 거죠. 바람에 의해 가지고 사물의 계절이 바뀌듯이 공인이 작업하면은 책상도 되고 의자도 되고 다 되듯이 뭘 바꿔가는 거예요, 물건을. 공인의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백색이라는데 백색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소온도의 서쪽이 들어가는 기운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백은 서쪽을 말하거든, 서쪽. 건기를 말하거든. 서쪽 건기가 백색이에요. 그 다음에 위장, 그 다음에 위고, 위띄우고, 진태. 이 세 가지는 바람의 형태입니다. 바람이 길게 오랫동안 불기도 하고 바람이라는 것은 또 바람이라는 것은 저 높이 불러가 구름을 만들어 움직거리도 하고도 또 바람은 진태. 이렇게 좌쪽으로 불다 우쪽으로 불다 막 하니까 진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람의 형태는 이런 변화무쌍한 기운이 있다는 거죠. 변화무쌍한 기운이 바람 속에는. 그 다음에 위 띄우고 불가. 이거는 어떤 과단성이 없이 늘 이리 왔다 갔다 본다는 바람은. 그건 한 곳만 쫙 밀어붙인 게 없다는 거예요. 과단성이라는 것은 공부를 할 때 과단성은 한 분야를 딱 잡고 늘어지는 과단성이 공부인데 이 바람에는 그런 게 있어. 끊임없이 왔다 갔다 삼다만서 흔들어주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 위치, 냄새야. 늘 냄새 끌고 다녀. 냄새는 스스로 멀리 전달하지 못하는데 바람이 전달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냄새는 스스로 잘못하는 거죠. 그런 바람 때문에 이리 갔다가 저리 사람들 속에 맞게 만들어지는 거죠. 바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기어 띄우고 인야에는 위 띄우고 과발, 위 띄우고 광상, 위다 띄우고 배간, 요 세 가지죠. 그냥 하나 더 있네. 위 띄우고 근리 띄우고 시 띄우고 삼비야. 이게 사람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하나, 둘, 세, 네 가지 형태 있네. 첫째는 뭐냐? 그 사람한테 과발은 머리털이 적어. 머리털이. 그러니까 이게 응기인데 응기는 이게 피와 같은 건데 혈이 뒤에 나와 혈이고 양기는 키와 같은 거 보이게 키인데 이 양기가 너무 세가 피가 이 우러 혈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사람이 머리털이 적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응기가 잘 올라가서 공급을 해야 되면 응기가 적은 거야. 이 응기는 혈로 통하고 양기는 기를 통하니까 기혈이 통해야 된다는 건데. 그 다음에 위 광상. 그러니까 자연지 뭐냐면 이 이마가 양기가 있으니까 이마가 훤히 이마가 커. 이렇게 넓고 하니까 이마 상자니까 이마가 자꾸 넓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위다 배간인데 눈에 흑동자는 응기가 되고 백은 양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혈이 음이 적으니까 흑색은 적고 백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백안시란 말도 옛날에 있으면도 청안시, 백안시 그거 나오죠. 그게 나오는데 그런데 하여간 사람이 좋은 사람이 오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청안시란 건 그건 바로 반짝하고 막 좋아가 눈이 반짝하고 백안시는 오면 희뜨게 보면 힘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게 누구죠? 백안. 그 누구야? 그 중림칠에 나오죠. 중림칠에. 중림칠연에 갑자기 저 생각나. 중림칠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중림칠연에 그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을 정도인데 그 중림칠연에 대한 책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위대한 속물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위대한 속물들. 그 책이 중림칠연을 갖다가 지금 쓴 책 가장 잘 썼어요. 중림칠연을 한 사람 했는데 중국에서 만든 책인데 쓰는 건데 우리나라 번역이 돼 나왔어요. 위대한 속물들. 왜 속물이냐면 중림칠연인 탈을 쓰고 난 다음에 끊임없는 권력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표현한 거죠. 그게 아주 그 이유를 쫙 풀었어요. 그 전체를 내용을 전부 다. 그거 보면은 아주 그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해가 좀 풀었어요. 재밌어요. 그 책이. 이 두껍지만도 아주 재밌어요. 속물도 속물. 속된 물건. 위대한 속물들.
중림칠에는 아주 그치게 잘 되었어요. 거기서 고도 그 청암벽안이가 상수에 나오죠. 그 다음에 위 띄우고 근리 띄우고 시 띄우고 사이라. 그럼 이익을 가까이 해. 이익을 좋아하는 거죠. 늘 이익을 가까이해서 저작거리에서 늘 폭리에 3배 이익을 남기라는 거야. 되게 아무리 많이 나오도 뭐 조금 나왔는데 이거는 3배의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 그야. 이 극거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소음계란 것은 이렇게, 실제로 바람은 조금 부는데 꽃이 확 피어나고 바람은 조금 부는데 낙엽이 확 흘러가는 거는 그런 의미 또 통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또 기구 띄우고 위 띄우고 조개라. 그 소음계를 궁구해보면, 위치를 딱 이 소음계 궁구해보면 그거는 뭐냐면 조급한 개가 돼. 양 두 개 아래 음이 있으니까 뭔가 이 음이 답답해가지고 자꾸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조급하는데. 아래에서 하나가 있으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순 띄우고 국화연, 유 띄우고 위양 띄우고 위관이라. 순 국화연은 버드나무도 되고, 수양버들 양자니까 버드나무도 되고, 황새도 돼. 황새. 이 황새가 왜 되는지는 참, 이거 저도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네, 보니까요. 이 황새는 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볼관자도 황새관자에 나오는데, 이게. 그 황새관자가 나오는데, 이 볼관자는 황새의 어떤 의미를 했냐면, 이 황새가 이렇게 있으면서 눈을 벌뜨고 세추차 하니까, 세추가 황새가 딱 써가지고 이 흐르는 물에 고기를 한 마리 딱 잡으려고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황새가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외나무 다리로 딱 서 있는 이 모습이 관자예요. 황새 관자. 그러니까 요것은 엄청난 집중력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관이란 것은 명상에서 관법이란 것은 자기 자신의 황새가 자기 먹이를 채 낚듯이 그렇게 집중력 있게 바라본다는 이념이 이 관이에요. 그래서 이 관자의 이야기 중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 글자예요. 정관. 고요리 바라본다는, 이게 지금 내관과 통한, 내관과 통하죠. 자기. 정관은 내관이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보는 거죠. 예. 이 정관이란 이 글자를 많이 써요. 저도 지금 제 서재에 이 정관이란 그 글자를 쓰는데, 그 어떤 그 스님이 썼는데, 이 정자를 써가지고, 이루 선생 봤구나. 이 정자를 이렇게 하면 쭉 해가지고, 이렇게 관자를 이제 딱 이렇게 써서 글자가 하나 있어요. 이 내려가는 힘에서 이 내관의 의미를 끌고 도는 거죠. 쭉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 2, 3, 4절을 했습니다. 하고 쉬었다가 다시 5절부터 가겠습니다. 네, 좀 쉬겠습니다.